반갑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시죠? 여러분들 약식동원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단어를 풀이해보면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표면적인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음식이 곧 약이네요. 약이 되는 음식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고요. 또 그렇게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 그런 잘못된 의미로 많이 남발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의미의 사상을 갖고 있는 동의보감을 내용을 많이 차용하면서도 이상하게 약간 오해와 또 잘못 이해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제대로 공부하셔서 많이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일반 대중들은 아직도 이 약식동원의 의미를 잘못 아시고 잘못 적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진정한 의미의 약식동원, 이걸 한번 이해해 볼까 합니다. 약식동원, 이제는 많이 알려진 단어지만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약식동원의 의미, 첫 번째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약과 음식의 개념을 지금의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2023년 현재 전문 의약품은 처방에 의해서 약국에서, 또 일반 의약품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판매하고 있죠. 우리들이 약을 산다는 것은, 약을 먹는다 이런 의미는 어디가 불편해서 아파서 그것을 치료하고 그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 의학의 목적으로 구매해서 복용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식품이나 음식은 허가받은 판매점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길거리 이런 등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아주 특별히 뭐 독성 물질이라든지 불법 이런 식품을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의도대로 구매하셔서 섭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약과 음식은 입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만은 약이라는 복용과 음식이라는 섭취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는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해놨답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이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 단 의학의 목적으로 섭취되는 것은 제외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약과 음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 근원이 다른지 한번 볼게요. 이 동양에서 약식동원 사상이 생겨서 나올 쯤에는 약과 식품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저 그냥 모든 것이 먹는 것, 즉 먹을 식, 먹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것을 먹어보면서 사람들에게는 경험이 생기게 돼요. 즉 어떤 것들은 매일 먹어도 힘이 나고 배부르고 좋으네. 또 다른 것들은 이걸 먹으면 몸에서 열이 나는 듯해. 또 이걸 먹어보니까 변을 너무 잘 보네. 등등 각자가 그런 것들을 먹어봄으로써 그 특징이 다 다름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먹을거리의 특징을 자기가 필요할 때 그것을 잘 선택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는 것들도 있고 가끔씩 먹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몸에서 열이 나서 열을 내리려고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먹을거리였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화, 분석화 이런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그 먹을거리가 이제 막 세분화되는 거죠. 매일매일 배부르게 먹고 이런 것들을 식품이라고 하자. 반면에 그 먹는 목적이 좀 더 특이하고 강한 것들은 약품이라고 분류하자라고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약은 음식이다, 음식이 약이다 이런 표면적인 개념이 아니라 맨 처음에 약식동원 사상이 형성될 때 먹을거리였다, 모든 것.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약과 식품으로 그 특성상 분류가 됐다. 그래서 근원이 같다는 얘기예요. 근원이 같다. 이게 가장 중요한 약식동원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약식동원이라는 말을 건강기능식품에다가 많이 적용을 하고 쓰는데요. 바로 동양에서 형성된 배경이고 그것이 형성될 때 동양에서는 음양오행학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거리를 얘기할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이걸 기미라고 합니다. 이 기미를 가지고 그 먹을거리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자기한테 맞도록, 먹는 사람한테 맞도록 잘 구성해서 먹음으로써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때에 따라서는 질병의 치료가 가능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먹을거리가 특정 질환을 치료한다는 의학의 방편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먹는 사람과 또 먹을거리의 배합이 잘 맞으면 건강한 경우에는 건강 유지라든지 건강 증진이 될 수 있고, 또 질병 상태는 아니지만 몸의 균형이 좀 깨어졌다 하면 그 상태에 맞는 먹을거리를 먹다 보면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특정 질병이 있을 때는 그것의 치료를 위해서 의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 있겠죠. 또 그 약물과 또 그 약물의 효능을 증가시킴으로써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다라는 개념에서 약식동원,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 약식동원 이 사상이 이 건강기능식품에 굉장히 이렇게 좀 접목이 됐어요. 일단 여러분 건강기능식품 다 아시죠? 저희 박성희 마음밥상 영상에서도 식품이 아니라 성분을 먹으라네요, 이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은 서양의 식품과학에 기반하여 개발된 것입니다. 이름은 식품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식품이나 음식의 형태라기보다는 아직도 소위 약의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알, 뭐 바이알, 어떤 압축, 그다음에 액체, 또 요즘은 뭐 젤리, 여러 가지 형태로 소위 우리가 이렇게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되고 배도 부르고 이렇게 만족감도 느끼는 그런 음식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밥상에서 부족한 영양소와 기능성 성분을 보충하려는 보충 식품의 의미가 훨씬 더 커요. 그런데 형태는 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소위 식품이라고 붙여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위 이 약식동원을 언급하면서 바로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영양소와 기능성 성분이에요. 자, 이 성분들의 체내 효능을 부각시켜서 그 성분이 부족하면 질병에 노출된다. 그러니까 그 성분을 보충해서 섭취하면 건강해지니까 바로 그것이 약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약식동원의 의미를 그렇게 갖다 붙이고 있어요. 같은 소리 아니야?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또 약식동원의 근원적 그 기반은 음양오행학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양오행학설에 기반한 이 약식동원이 이제 건강지향적인 삶 속에서 막 부각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약선 붐이 일어났어요. 또 마침 그때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막 커지면서 건강식품 산업 쪽에서 볼 때는 쉽게 같은 내용 아니야? 이래서 건강기능식품에다가 약식동원의 의미를 갖다 막 차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기본에 대한 근원적 음양오행에 대한 이해 없이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라고만 이해를 하시고 붙여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이 건강기능식품은 자연식품이 아니에요. 다 가공된 상태죠. 예를 들면 어디서 뭘 추출해서 만들었어요. 어느 나무에서 비타민 C를 추출했어요. 또 어디서 뭘 추출했어요. 이렇게 가공된 상태로 만들어진 게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 약식동원의 근본적 개념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약식동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건강식품에 적용할 수 없다. 사용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식품이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단 의학의 목적으로 섭취되는 것은 제외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약식동원이란 말을 건강식품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할 때는 이걸 먹으면 뭐 당뇨병이 나아요, 어디 혈압이 내려가요, 이렇게 하지만 포장에는 절대 질병을 치료한다고 안 써 있죠. 왜? 이들이 허가한 항목이 약이 아니고 식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아주 애매한 상황에서 가장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또 선택하실 수 있으면 현명한 또 소비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약식동원 개념이라는 것이 쉽게 약이 되는 음식, 음식이 약이요, 약이 곧 음식이다. 또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지만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 막 나름대로 막 갖다가 펼치셨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형성 배경과 그 의미를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그런 데서 아, 저건 잘못된 표현이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차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막 확대가 되면서 어떤 식품은 어떤 질병을 치료한다는 식으로 약식동원 사상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 심각하게 잘못된 현실입니다. 또 건강기능식품과 연결해서 그것들이 어떤 식품 회사 같은 데서는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요즘은 식품이나 음식을 이렇게 막 약장사 하듯이 파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많은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슬로우 푸드라든지 로컬 푸드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음식이 약이 되는 효능만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이 약이라면 약을 먹지 음식을 왜 먹겠습니까? 음식에 그 약이 되는 효능만을 막 강조하면서 마케팅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소비자들한테 쉽게 어필하려니까 억지스럽게 또 그 문헌을 남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문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우롱당하는 사람은 소비자들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약식동원은 식품이나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의 상태에 맞도록 배합한다. 또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때에 따라서 질병 치유를 위한 식사요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런 문화를 약식동원 문화라 하고, 그렇게 그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을 우리는 소위 많이 쓸 필요는 없지만 약선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그 기반에는 동양 사상, 동양의 의학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십니다. 그래서 약식동원, 약과 음식이 같다고요? 여러분 답을 한번 내보십시오. 약과 음식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약식동원의 깊은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식생활 문화가 더 풍요로워지고 또 덤으로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이런 효과도 여러분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내용 짧지만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또 다음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